있고요. 다음은 요즘 뜨고 있는 딥테크와 AI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리튼 테크놀로지 이세영 대표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학부생 때 창업을 하셨어요. AI의 가능성을 보고 창업하셨고, 지금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어플리케이션, 우리 주로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네, 그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서 AI 지원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정책도 빠르게 나오고 있죠. 현장을 뛰는 창업자로서는 그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그 대통령님 국무회의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핸드폰을 딱 열어서 저기 제일 싼 곳 찾아서 시금치와 뭐 김밥 쌀 재료 몇 인분 좀 주문해 주세요 하면, 이런 이제 미래 비전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미래 AI 시장에서 그 격전지로 불리고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그리고 AI 에이전트 중에서도 지금은 업무용 에이전트들이 많습니다. 업무용 AI들이 많은데 정말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간 생활형 에이전트의 미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 이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정말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AI 에이전트가 그 국민 유저한테 그 김밥을 최저가로 이제 주문까지 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AI 모델 호출이 필요합니다. 이 AI 모델 호출, 또 그 AI 모델이 돌아가는 AI 반도체 칩,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제 수요처가 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AI 에이전트인데, 이런 가능성 때문에 사실 정말 치열한 경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업무 에이전트들이 위주가 됐지만 이제 곧 1, 2년 내로 생활형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국민들의 AI 에이전트는 실제로 그런 많은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즉각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줄 텐데, 이 영역을 잘 잡아야 우리가 이제 AI 모델, 저희도 지금 그런 국가대표 AI의 이제 참여 기업으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AI 반도체까지 그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말 많은 해외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이런 생활형 AI 에이전트를 위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생 창업으로서 또 지금 이런 AI 에이전트 시장을 경쟁하기 위해 전국민 무료 AI 그 서비스를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또 치열한 경쟁들도 있었는데, 모태펀드부터 시작해서 중기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학생 창업팀도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 부분에 많은 앞으로 관심이 있으면 저희 AI G3 비전 너무나도 좋고, 또 AI 고속도로 로드맵, 그리고 이런 김밥 에이전트 사례처럼 그런 많은 관심까지 있을 때 정말 많은 AI 유니콘들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니콘들이 단순히 이제 또 유니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유니콘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유니콘이 됐을 때 글로벌 빅테크들과 한번 제대로 싸워보는 시작점이자 출사표처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콘 이후에 그런 포스트 유니콘 지원 정책들도 지금부터 많이 고민되면,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유니콘이 많은 나라를 넘어서 유니콘 너머의 그런 데카콘 더 위대한 회사들이 탄생하고, 또 국민들의 많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AI 생성 스타트업 회장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 10여 년의 스타트업은 우리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 B2C 소비자 스타트업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AI 쪽은 B2B 버티컬 시장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고 그 제조업 강국과 이제 그 B2B 스타트업들, AI 스타트업들이 이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독자 LLM을 위한 그런 많은 프로젝트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정말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을 함께 봅니다. 저희도 아직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AI 그 스타트업들의 그 혁신성들을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의 문제를 풀고 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특화된 회사들과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이 생활 속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업도 되게 균형 잡히게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상장 기사 떴던데 잘 준비되고 계신지요? 네,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잘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에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1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을 제조,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하시는 회사죠. 네. 그래서 창업한 지 10년 동안 거의 외로운 길을 걸어오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매출이 나올 때까지 투자사나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업종 같아요. 그래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잘 되려면, 꼭 대표님 얘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태 요소가 필요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간략히 아니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딥테크 특히 그리고 우주 분야에 있으면서 가장 좀 이렇게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이 딥테크 분야는 다른 분야하고 달리 초기 인프라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성장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스타트업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산과 같은 딥테크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반면으로는 국가 전략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가장 큰 고객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에는 당장 이렇게 수익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단기간의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그런 이제 공공 수요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어떤 수요 창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도 여러 지원 트랙이 있긴 합니다. 방산 분야도 그렇고 우주 분야도 그렇고 여러 트랙이 지원 트랙도 있고 여러 지원 정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기술은 좋은데 너희 정부에서 이 서비스를 쓰고 있니? 쓰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기 기업에게 수요를 만들어주고 실제 정부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별도의 트랙을 마련을 한다던가 적극적으로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을 차용을 해서 실제 정부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 우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민간과 군의 역할을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민간의 어떤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민간에서 기술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요구 조건이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보다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스타트업들과 정부기관들이 안착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또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들을 스타트업들로 대응을 하는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방사청 차장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계시면 마이크 좀 챙겨주십시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K방산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또 이렇게 늘 짝사랑하는 그 부처거든요. 스타트업들과 이제 우리 기존의 K방산들과 또 부처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우선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혁신 100 기업을 선정을 해서 AI, 우주, 드론 이런 기업들의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정부가 이제 실증을 해주고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체계 기업들이 그 기업들을 이제 협력업체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체계 기업에 납품한 기업들도 있고 제 바로 옆에 이제 대표 기업으로 앉아 계신데 그리고 이제 니어스랩이라는 AI 기업은 실제 그게 이제 UAE에 수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위성 분야는
아직 이제 그 분야까지는 정부가 이제 실증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그 저희도 상용 위성을 그 우리가 군 위성 외에 상용 위성도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콘서트 전에 잠깐 저기 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신지요? 우리 이제 산업 구조가 사실은 크게 변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우주 방위 산업 이 영역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 저는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진영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불안정해서 이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우주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놓는 게 대한민국 국방력과 국력을 키우는 길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매우 집중하게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제 보여진 건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그 전차나 뭐 미사일 이런 게 거의 무용지물이 물론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그만큼 돈 들인 만큼 효용을 발휘하냐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분지로 만든 드론 폭탄이라든지 그 나무 상자로 만든 뭐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하잖아요. 거의 싸게. 근데 그건 결국 기술인데 이런 방산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저번에 제가 방산 관련 일종의 토론회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대기업 중심의 전통 무기 중심으로 좀 편제돼 있어서 그때도 방위산업에 관계된 벤처 스타트업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틈새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 아주 세밀한 첨단 미래 기술 분야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구매 문제, 그러니까 사용 실적, 이용 실적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정부 방침으로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정부 각 부처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냥. 근데 정부는 딱 그것만 있어요. 쓰거나 빌려주거나 중간이 없어요. 중간 정도를 하자. 예를 들면 5천억을 쓸 거냐 아니면 1조 원어치를 사서 5천억 원어치는 버릴 각오를 하느냐. 저는 5천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조 원으로 사주고 5천억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많고 이제 공무원 조직들의 보수성,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정부 구매는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늘릴 생각이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